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기술이 되고 경험이 되고 마인드가 정립된다. More safe,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야, 요즘 장마철이라서 습하기도 하고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도 약속했던 기준화가는 규칙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조금 짬이 나서 일요일날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만화로 보는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이죠. 이 영상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가면 있다. 거기에서 만화라는 키워드만 치셔도 해당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스킬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들 공짜는 없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짧지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8조입니다. 88조 보시면은 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했습니다. 기계과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반, 용접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용접 파트였습니다. 자, 3년 동안 용접만 내내 했습니다. 용접 파트 그리고 기계 파트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험해보죠. 선반도 하고 용접도 하고 판금도 하고 배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88조 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조는 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입니다. 느낌 보시죠?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 소스에 의해서 동력으로 굴러가는 장치다. 대부분 다 그렇죠. 전기로 인해서 제어하거나 구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 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점이 형성이 되는데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험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당 기계 기구류에 대해서 어떤 위험점이 있는지 우리 근로자분들은 아셔야 되고 안전관리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당 안전보건 표지나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선반이다, 용접이다, 크레인이다, 리프트다, 곤돌라다, 압력 용기다 등등등 무수한 산업 현장에서 위험 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해당 시설이 안전검사 대상에 들어가느냐, 법적인 테두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관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점에 대해서, 잠재 위험 포인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위험점이 형성이 되는 기계 기구가 있는데 말림점이 형성이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위험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근로자에게 가르치거나 그에 대해서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나 경고 표지 이런 것들을 잘 게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험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어차피 나중에 우리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근로자 교육하고 사인 받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먼저 설비가 어떤 위험점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전검사를 받는 대상 기계 설비인지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해당 위험점을 우리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기계 기구는 많을 수 있어도 우리가 수백 대 수천 대
오래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묶다 보면은 얼마 없어요. 자, 크레인을 10대 사용하고 있다. 근데 크레인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하나잖아요. 카테고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지게차 쓸 거고 리프트 쓸 거고 예를 들어서 크레인 쓸 거고 압력 용기는 뭐 필수겠죠. 에어 컴프레셔 유틸리티 시스템이니까 그런 거 묶어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인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도 세우면은 10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은 그게 그거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놓으면 어차피 내년 돌아가면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 나올 때 여러분들을 보여드려야 될 비치해야 될 서류 몇 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언제 다 정리라고 생각하지만 물려 들어가는 게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준비해 놓으시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신규 어떤 게 설비가 들어왔다 체크하시고 폐기 처분했다 그러면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대장을 쓰시는 겁니다. 말이 좀 샜습니다. 자, 일단은 88조 기계 동력 차단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동력으로 자 나왔죠? 동력입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 이동 장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에 보면은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다만 똑같습니다. 자, 느낌 오시죠?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공정안전 보고서, 위험성 평가, 외부 기관,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다 보면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처음에는 빡세게 가요.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다만 이렇게 여유를 좀 두고 법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칙은 동력입니다. 당연히 동력은 힘이 세죠. 그렇죠?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뭐죠? 비상정지 스위치가 되겠네요. 동력을 바로 즉시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 장치가 있거나 그렇죠? 동력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묶여서 단위별로 유닛별로 차단 장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 누르면은 다른 물려 있는 설비들이 전체적으로 스탑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 보시면은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 임발, 압축, 꼬임, 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이해되셨죠? 다 하는 게 아니고 절단하거나 위험점 형성되는 거예요. 임발, 압축, 꼬임, 타발 이런 것들 위험점 형성이 되겠네요. 그런 목적으로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자,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입니다. 근접해서 손 뻗어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위험점이 작업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위험점도 작업하는 그 반경 내에서 위험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말려 들어갔다 작업복이 그러면은 한 손을 뻗어서 바로 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려 있는 상태에서 누를 수 없는 위치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그 바운더리 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상식이 되겠네요. 자, 3항 보시면은 동력 차단 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해서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네요. 당연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4항 보시면 당연히 이런 안전장치 등은 유효한 상태로 항상 그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안전밸브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내용도 그거예요. 안전밸브가 안 터졌다는 것은 압력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 안전밸브 트림이나 그 내부 부속에 예를 들어서 부식이 왔다든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터져야 될 때 안 터질 수도 있겠죠. 그 기능을 장담을 못하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계측기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PSM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외부 기관에 검정을 맡기죠. 검교정 맡겨서 새 걸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조입니다. 89조는 운전 시작 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운전 시작 전 조치. 작업 시작 전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리프트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대표적인 설비,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작업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당 설비나 기계를 돌려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이게 뭔 말입니까? 항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음이 심하거나 발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RPM이 정상 범위를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 봅니다. 자, 1항에 따라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수입니다.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서 전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90조를 봅니다.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자, 그렇죠. 선반이나 절삭 가공이 대표적인 게 되겠네요. 자, 깎을 때 튀어나오죠. 칩이 비산한다든지 공작물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다. 그러면 덮개, 슬리브, 울, 건널다리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적절한 것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91조가 되겠습니다.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그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설비 유지 보수 작업입니다. 설비 유지 보수 작업 때 가장 많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자, 왜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우리가 안전수칙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그리고 작업자 배치하고 전기 스위치라든지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중 조작 금지라는 편말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내가 이런 위험 작업을 하고 있으니 함부로 스위치 올리거나 작업 반경 내에 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보통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시저가 없죠. 절차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혼자 작업하는 경우 특히 외국인들 의사소통도 잘 안 되죠. 혼자 금형에 이물질 손 넣어서 끼다가 풋스위치 밟거나 주위 지나가는 사람이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 압착돼서 사망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유지보수한다.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그리고 사업주 그리고 우리 종사자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은 옆에 있는 근로자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불러서 해당 내용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항 보시면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 결함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유지보수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정비도 결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건데 반드시 그런 경우에도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자, 정비 완료된 거 똑같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나는 금지했는데 다른 사람이 타인이 와가지고 제3자가 와서 스위치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보건 표지나 표식 있죠. 꼬리표 같은 거를 게시를 하는 겁니다. 자, 92조입니다. 정비 등의 작업 시에 운전 정지 등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91조, 92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비가 고장 났거나 예방 정비를 한다든지 잠깐 스톱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안전한 절차가 있으니 그거를 따라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앞에 똑같아요. 공작이나 수송기계, 건설기계,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다 해당이 돼요. 자, 정비를 한다든지 수리 똑같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 범주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 안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됩니다. 먼저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단은 위험점이 있지만은 덮개를 통해서 위험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구조상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덮개가 설치돼 있어도 사람인지라 망각을 하거나 덮개를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덮개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전원을 차단하고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베스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 기동 장치, 잠금 장치 하시고 시건 장치죠. 그리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 태그입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 해서 반대편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밑에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컨베이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장님이 지나가다가 왜 컨베이어가 서 있어? 이게 1시간을 돈으로 하면 얼만데 하고 이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점검 중 표지가 있죠. 이거 없으면은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려 들어가거나 협착되거나 절단되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그 어이없게 정말 이런 경우에서도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안전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안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망각하잖아요.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안전 마인드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안 좋은 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20년 전으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안전벨트 의무화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어렸을 때는 안전벨트 안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캠페인이나 하면서 안전벨트 해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에는 뒷자리에도 안전벨트 의무화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귀찮아서 안전벨트 안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요즘 어떡하죠? 운전석 타면서 무조건 안전벨트 다 합니다. 저는 안전벨트 안 하시면 못 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전도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교육을 왜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재미없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업장에 20년 30년 일했는데 사고 한 건 안 났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속으로는 그런 말씀하죠. 만약에 내일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났으니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고 안 났으니까 앞으로도 무죄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거지, 사고 안 났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회피죠, 회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전관리자가 됐든 그리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이 근로자가 사고 안 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주, 정말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임무인데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한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고 또 쉽게 한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기술이 되고 경험이 되고 마인드가 정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로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